네, 대표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도죄를 보는데요. 절도죄는 실행의 착수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미수론하고도 같이 연결돼 가지고 가장 예로 많이 드는 거. 총론에서 미수론을 볼 때에도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서 나오는 이 판례들, 특히나 이 실행 착수와 관련된 판례들은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기억번 보시면은요. 담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 담에부터 걸어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제 뭐냐면 물건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갔다는 거죠. 물건을 찾기 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건 두리번 거리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물색시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색을 했다. 물색 행위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찾으러 간 거죠? 이제 판례 보시면은 이게 구리를 찾으러 갔다. 이렇게 구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 여러분 이쪽 판례들은요 무슨 뭐 이론을 너무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실행의 착수로 봤다 안 봤다 이것만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더라도 뭐 아무리 뭐 문제가 이런 뭐 판례의 것도 앞으로는 무슨 뭐 판례의 어떤 그 결론만 암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셔도 되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뭐 여기 또 무슨 이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훔칠 생각이니까 이제 절도의 어떤 그 예비라든가 이게 이제 고의가 있는 거죠. 있고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 손전등.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실행의 착수라고 볼 거냐? 그럼 먼저 보기 전에 손전등으로 본 거. 이것도 여러분 많이 봤죠. 요거는 아니다.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이 뭐죠 이게? 그 문 열쇠 이 고리 있죠. 이걸 잡아 당기는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자, 디귿번.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을 해가지고 가방을 딱 들고 있다가 툭 하고 쳐버린 겁니다. 이제 뒤에 호주머니에 돈 있는지 없는지 가방으로 툭 쳤다. 하의를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갔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가방으로 치지 않고 손으로 쳤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실행의 착수가 있겠지만 가방으로 뭐 쳤다 그래가지고 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쳤는데 그 가방에 무슨 뭐 어떤 그 뭐 특수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가방으로 그냥 돈이 빨려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대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판례는 하의 주머니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뒤에 하의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갔다. 이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기 리을번 보시면 양복 상의 주머니가 나오죠. 하의가 아니고 예, 상의라고 그래가지고요. 금품을 훔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가지고 뭐 했어요? 손이 문제야. 손이. 예, 그래서 손을 뻗쳐가지고 그걸 더듬었다. 이게 뭐 가게 같은 데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윗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 같은 데 있으면 이제 걸어놓거든요. 그럼 손님이 여러 명 있으니까 이제 옷이 이렇게 이제 뒤엉키겠죠. 그랬을 때 이제 내 옷을 찾는 척하면서 이제 남의 옷을 툭툭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거기 지갑이 있으면 쓱 빼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의는 요거는 당연히 요건 인정되겠죠. 이 부분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옷을 위에 옷을 입은 거죠. 위에 옷을 입을 때는 위에 옷을 입은 경우와 그 다음에 밑에 옷을 입는 건데 밑에 하의인데 저기 위에 상의죠. 상의는 요 착수가 있고 착수가 되었다 보고 여기 하의 바지는 착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이렇게도 다시 되겠습니다. 자, 미음번 보시면요. 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낮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 들어가는 경우에요. 낮에 현관을 통해서 그 집 마루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통하여 그랬으니까 일단 집은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요랬을 때 피해자에게 발각돼 가지고 체포가 되었다. 그럼 요 사례는 주거 침입을 하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도를 하는 건데 이게 언제 들어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주간에 들어갔잖아요. 주간에 들어간 거는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개별적으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들어간 거는 들어간 거고 절도는 또 절도의 실행에 착수를 해야 되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를 보니까 그 집 마루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는 향하다가니까 물색한 거는 아니겠죠. 물색은 아니에요. 물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절도가 아니고 요건 안 돼. 절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주거침입만 요거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렸고요. 자, 비읍번 보시면은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봤다.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골목길로 유인했는데 돈을 어떻게 빼지라고 이제 엿봤다라고 하는 건 요 정도면은 뭐겠습니까?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는 없고 예비죠. 예비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 절도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걸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제 판례들이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답은 이제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기억하고 리을인데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야주절과 나중에 이제 뒤에서 야주절이 나오기 때문에 주간에 들어가는가 야간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주거 침입하고 절도할 때 이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경합범으로 본다. 각각 떨어져서 본다.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